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해드리는 저는 RS 에듀 컨설팅의 송영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알아볼 심리검사는 검사 이름이 의사소통 유형 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유형 검사는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 그렇죠? 대화를 나누고 의사를 전달할 때 어떤 유형, 어떤 스타일로 대화와 어떤 소통을 하는가 이런 것의 유형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스타일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정의 이런 것들 기본 개념 알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유형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거는 의사소통의 이제 정의, 뜻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유형이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의 개념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좀 그 개념적인 그런 말로 써 있는데 의사소통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죠. 예, 대화를 나누고 의사를 전달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상호 이해하는 이런 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크게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의 개념적 정의가 무엇인가? 이게 정의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과 서로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적 유형과 비언어적 유형의 의사소통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서 한번 볼게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밑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언어적 유형은 우리가 말로 하는 거고 비언어적인 건 뭡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표정, 분위기, 뭐 말투는 뭐 언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위기나 이런 걸로. 그렇죠? 그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대방과 서로의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정보와 생각, 느낌, 감정 뭐 이런 걸 다 주고받죠. 네, 그걸 우리가 의사소통이다라고 합니다. 특징은 무엇이냐? 특징이라고 해서 여기 네 가지가 나왔는데 필수성, 상호성, 적시성과 취소 불가능성, 불완전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번 해놓은 겁니다. 필수성 무엇이냐면 의사소통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상호 친밀감을 유지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삶을 영위하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호성은 뭐냐면 서로 쌍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물에 대해서 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이해를 하고 저 사람의 어떤 이해 내용이 다시 전달이 되고 하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이 의사소통의 상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시성과 취소 불가능성 이거 뭐냐면 의사소통은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의사소통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요.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적시성과 취소 불가능성. 그러니까 한 번 의사소통한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한마디 하면 말은 그대로 이미 전달이 된 그런 상태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안 한 걸로 취소할게 이것도 그 취소 자체도 불가역적인 그런 것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얘기로 후회하거나 이런 것도 의사소통이 있을 텐데 취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은 항상 불완전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의사소통이 항상 완전하고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은 하더라도 뭐 소용이 없거나 혹은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거나 뭐 싸움을 더 증폭시키거나 뭐 문제를 만들거나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사소통, 뭐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불협화음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보시는 대로 필수성, 반드시 해야 된다. 상호성, 서로 쌍방간에 해야 된다. 적시성,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야 된다. 취소 불가능성, 한 번 의사소통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불완전성은 완전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사소통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의사소통 유형 척도를 볼게요. 의사소통 유형 척도는 개인의 의사소통의 다양한 형태를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9개, 뒤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9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용적 관점에서 관찰 가능한 부분을 측정한다. 보이는 것을 측정한다는 얘기죠. 자기 보고식 검사로 타인이 바라보는 관점을 배제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보고한 문항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보고한 거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측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9개의 그 유형과 독립 유형과 1개의 종속 유형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제 영어하고 이제 한글 표현이 동시에 나와 있어요. 드라마틱한 것은 우리가 극적이다라고 얘기하듯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극적인 유형이 있다, 극적인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극적이다, 지배적이다, 논쟁적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극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이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치 배우처럼 그렇죠. 막 과장을 하거나 뭐 표현을 뭐 강하게 하거나 비유를 많이 하거나 이런 의사소통 스타일을 우리가 극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과장이 심하고 어떤 비유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비유를 하고 또 목소리도 크고 막 전달을 막 아주 활발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극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적인 의사소통은 뭐냐면 남들을 통제하고 그 우위에 서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조금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타인을 좀 압도하는 그런 지배적인 좀 막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권위적인 거하고도 약간 비슷할 수 있겠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배적인 의사소통 유형이에요. 구분이 되죠. 세 번째, 논쟁적인 의사소통 유형 뭐냐면 이 사람은 대화에 꼭 딴지를 걸고 토론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혹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반대 의견을 자꾸 제시를 해서 서로 이렇게 그런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의사소통을 자주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논쟁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 뭐 좀 똘똘하고 생각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쟁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가진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저도 주변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중한 의사소통 유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아주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주 경청을 잘 해주는 그런 신중한 유형이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의사소통 유형을 우리가 어텐티브, 신중한 유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활기찬 유형, 애니메이티드라고 영어를 표현하는데 활기찬 것은 정말 뭔가 표현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많으냐? 제스처가 되게 많아요. 표정, 뭐 손짓, 몸짓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극적인 거 얘기했는데 이것과는 또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극적인 사람은 약간 과장을 해서 막 좀 크게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면 활기찬 유형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다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막 표정과 몸짓 이런 많은 비언어적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활기찬 의사소통 유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impression leaving, 여기 이제 한글로는 인상 남기기 좋아하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신의 인상 혹은 내 말에 대한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예를 들면 어떤 뭐 단어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고 동물로 표현하고 상징으로 표현하고 뭐 이렇게 별명으로 표현하고 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인상 상징 이런 것들을 강하게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암시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인상 남기기 유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씩 미묘하게 다 다르죠. 예,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릴렉스드 편안한 유형이다. 편안한 의사소통 유형이다. 이 사람 뭐냐면 대화하고 나면 이 사람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심리 상담 같은 걸 할 때 되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 친구 혹은 뭐 선후배 혹은 부모님, 선생님도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역시 이 사람들은 좀 스스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편안하게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다. 의사소통 유형 우리가 릴렉스드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픈, 개방적인 건 뭐냐면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나의 정보를 많이 오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실 뭐 많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 정보를 많이 그렇게 개방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친해지면서 점차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개방하게 되는데 개방적인 사람은 자기 얘기를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좀 빨리 좀 친하지도 않은 듯 더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솔직한 그런 타입이 되겠죠. 예, 다른 사람이 또 친밀감을 좀 많이 느낄 거예요. 이러면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호적인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편안함을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되게 우호적인, 그러니까 그런 인상, 어떤 이 사람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되게 잘해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우호적인 그런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사소통 유형을 우리가 프렌들리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9가지 독립 유형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종속 유형 하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터 이미지. 이건 뭐냐면 의사소통자가 자기의 이미지를 아주 잘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종속 변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유형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사소통자 이미지를 잘 전달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소통자 이미지는 여기 보신 9개 독립 유형 중에는 인상 남기기 유형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유형의 인상 남기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 혹은 이게 종속 유형으로 봤을 때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떤 의사소통자 이미지가 잘 전달이 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종속 유형, 의사소통자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9개의 유형, 그리고 1개의 종속 유형, 여기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같은 숫자로 맞춰놨지만 여러분들의 심리검사 결과에는 이게 위아래로 우열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순위는 어떤 것인지, 높은 순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유형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낮은 순위는 그 유형이 좀 덜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1순위 나온 대로 지배형, 논쟁형, 극적 유형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낮은 것은 그게 좀 적은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유형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걸 좀 발전시키고 어떤 걸 좀 이렇게 보완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검사 결과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면 의사소통 2차 유형 대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9개의 독립 유형과 1개의 종속 유형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원래 노턴이 얘기한 의사소통 유형의 소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렇게 6개로 큰 분류로 다시 한번 묶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가지는 뭐냐면 의사소통의 우수성, 의사소통을 잘하는가, 그렇죠? 활동형, 얼마나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가, 친화형, 얼마나 우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가, 경쟁형, 얼마나 이 지배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스타일의 의사소통을 하는가, 여유형, 얼마나 여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가, 이렇게 해서 아까 앞에 나와 있는 1차 유형과 약간 유사하지만 조금 더 큰 부류로 2차 유형이라는 것은 그걸 묶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1차 유형에서 2차 유형은 총 6개 요인으로 종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유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2차 유형 의사소통 유수성, 우수성 첫 번째 거 뭐냐면 9개 독립 유형 중에 의사소통자 이미지와 인상형을 합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을 우리가 의사소통 우수성 요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활동형은 극적 유형과 활발형의 종합.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극적 유형의 어떤 과장함, 활발형의 어떤 막 과도한 어떤 제스처 이런 것이 약간 유사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합하면 활동형이란 큰 유형으로 또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친화형은 마찬가지로 주의형과 우호형, 그렇죠?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이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을 합치면 이 사람은 크게 보면 친화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쟁형은 지배형,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논쟁형, 자꾸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이죠. 토론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경쟁형이라고 크게 또 묶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나머지 여유형, 개방형은 각각 앞에서 살펴봤던 여유형과 개방형 이렇게 두 가지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스타일,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유형인가, 대화하는 유형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개념, 특징을 알아봤고 10개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10가지 유형은 독립유형 9가지, 그 다음에 종속유형 1가지 해서 총 10개로 우리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에는 10개 유형의 각각 수치가 나와서 높고 낮음이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대분류로 크게 묶어보면 우리가 2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6가지는 의사소통 우수성, 활동형, 친화형, 경쟁형, 여유형, 개방형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모여서 이 6가지 유형이 다시 한번 큰 틀로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은 의사소통 유형 검사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재와 매뉴얼을 좀 참고하시고 이 상담자와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의사소통 유형 검사에 대한 해석 강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